노출되니?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닙니다. 부산 맛집 추천에 만약에 노출이 되고자 하신다면 부산 맛집 추천이라는 단어 역시 광고로서 걸어두셔야 이 단어에 등록이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원하는 단어에 등록을 시켜야지 내가 노출되고자 하는 단어를 하나하나 다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야?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느냐? 고객들이 소비자가 어떻게 검색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차피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광고비가 들어가지 않으시고 클릭을 했을 때만 광고비가 차감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단어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고민을 하셔서 이에 대한 단어들을 광고로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예쁜 곳, 이쁜 곳, 아름다운 곳 다 다른 의미거든요. 똑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다른 단어로서 모두 설정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곱 번째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장 좋은 방식,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CF를 보게 되면 TV CF는 만약 송출되고 나면 이에 대한 성과 분석을 TV CF를 보고 구매를 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은요. 어느 채널로 들어와서 광고가 진행이 되었고 어느 채널로서 구매가 일어난지 하나하나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도 광고를 했고요. 카카오도 광고를 했고 구글도 광고를 했어요. 근데 성과 측정을 해보니 네이버만 광고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카카오나 구글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광고는 없애고 네이버만 가야 되겠다라고 전략 설정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성과 측정이 되지 않는다라면 성과 측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분들은 아울 수 없이 계속 비용만 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온라인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쉬운 것이 단점도 존재하게 됩니다. 단점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부정 클릭 방지가 어려워요. 부정 클릭 방지. 부정 클릭 방지. 부정 클릭 방지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 부정 클릭 방지가 어려운 건 뭐냐면요. 클릭에 대해서만 광고비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클릭에 대해서 차감되는 방식이니까 경쟁사가 계속 클릭하게 되면 돈은 계속 빠져요. 그래서 이 부정 클릭에 대한 방지가 원천적으로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경쟁 업체를 계속 클릭하게 되면 네이버는 기동차게 그걸 알아서요. 그 업체에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경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이에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 클릭 방지가 어렵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검색 광고라는 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10년, 10수년 전에는 이제 광고비가 클릭당 100원이었다. 지금 1000원 이상 하는 업체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이렇듯 경쟁사가 계속 들어옴에 따라서 입찰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왜? 계속 서로 순위를 위로 올려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화가 되기 때문에 클릭당 비용은 향후에도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높은 금액대가 어디냐면요. 성형외과들, 병원들 있죠.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들이 한 클릭당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비용이 차감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클릭당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의 성과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마 주변에서 이 검색 광고를 해보셨을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시냐면요. 난 검색 광고 해봤는데 별로 소용이 없더라, 효율이 없더라, 이거 돈만 날렸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한 분씩은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제대로 광고를 집행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즉 성과 측정을 해보지도 않으셨고 전략적인 설정도 해보지 않았고 나 광고비에 5만 원이나 써봤어. 5만 원이나 한 달 동안 써봤는데 제대로 성과 안 나와. 5만 원 가지고 성과 나오고 사실상 쉽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했을 때 나오지 않는다라면 보니까 조금만 해보고 하지 않으신 분들의 말을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떤 전략,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명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무진하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단에 SA 광고, 즉
서치, 검색 광고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아까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1시간짜리 이제 일주일짜리. 자, 그리고 또 어떤 광고 영역이 있냐? 지역에 계시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신 분들, 즉 만약에 내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이 지역 소상 공인 광고라는 것과 플레이스 광고라는 영역에 조금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소상 공인 광고는 뭐냐면요, 모바일 영역에서 노출되는 광고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네이버 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동네라는 탭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우리 동네라는 탭을 모바일에서 네이버 보시면 이렇게 지역 소상공인 광고라고 해서 노출되는 형식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광고는요, 클릭당 광고가 아니라 노출당 0.5원에 들어가는 광고 방식이에요. 최대 하루에 3,000원까지 광고를 쓸 수가 있거든요. 광고비를. 그러면 뭐 한 2,000원 정도만 쓴다고 제가 가정하면 0.5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4,000번 정도 노출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4,000번. 그러면 이 4,000번 노출 중에 한 명만 이쪽에 와준다라고 하면 하루 2,000원 써서 한 달 내도록 하루에 4,000번, 한 달에 12만 번, 그죠? 12만 번 정도 될 것이고요. 12만 번 중에 한 명만 찾아오는데 6만 원 방법이 썼다. 미용실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인 광고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광고를 통해서 성과 창출을 너무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실 분이라면 이렇게 지역 소상 공인 광고를 집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는 이 플레이스 광고가 뭐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를 거니까. 자, 부산 맛집을 지금 파워링크는 클릭당 광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플레이스라는 영역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요. 플레이스 영역 1번과 2번,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나오는 영역. 이 광고 영역 역시 클릭당 비용으로 차감되는 광고 방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영역 역시 이제 음식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광고 영역이기도 합니다. 2021년 6월 달부터 진행된 광고이고요. 본격적으로는 지난 11월 달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컨설팅 해드린 분들도 이런 영역에서 많은 매출들을 일으켜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 영역의 광고를 꼭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고, 자, SEA 영역 검색 광고가 있었고요,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광고를 우리 회사에서 직접 하느냐? 아, 나는 이거 아직 광고를 잘 모르고 혹시나 뭐 광고 회사에 있으면 맡기고 싶은데 맡길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의 고민 사항들이 물론 생기시게 되거든요. 생기시게 되는데 가끔은 이제 내가 직접 해는 분들이 대부분은 데이터에 맡기세요. 왜 초반에 잘 모르니까.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요, 마케팅 제안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십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마케팅 회사 어디인데요. 조금 도와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광고 맡겨주시면 이렇게 해드리고 저렇게 해드리고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십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만 다 놓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건요. 그렇게 영어 보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사기꾼이라고 볼 수가 있으세요. 어떤 현상들이 많이 있냐면요.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마케팅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우리 부산 맛집이라는 단어로 우리 카오리 상위에 노출시켜 드릴게요. 한 달에 10만 원만 주시면 저희가 노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1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라고 해서 사장님 입장에서 좀 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광고 영역은 클릭당 차감되는 영역이에요. 100원이든 1000원이든 클릭당 차감되는데 한 달에 10만 원을 해드리기로조차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물론 10만 원치만 불러드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10만 원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다는 것조차 사기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넘어가더라도 두 번째 예를 무슨 말을 하냐면요. 사장님 하루에 한 달에 10만 원인데요. 자, 이제 저희랑 1년 계약, 2년 계약에서 120만 원, 240만 원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데 속지 않으셔야 돼요. 이런 데 절대 속지 않으셔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피해가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얘네들이 1년 계약, 2년 계약하고 처음에는 조금 광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폐업을 하고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면 한 10% 정도만 환불을 해주고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이미 비용 투자 다 됐다. 남은 기간 그대로 가실래요? 또 아니면 10% 받아가실래요? 이렇게 좀 반복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상으로 오시는 것들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깎아내리셔야 된다. 쳐내셔야 된다는 거고 어쨌든 월 얼마에 해드릴게요. 연간 계약으로 하시죠? 라고 하는 건 일단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이버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조건 전화 끊으셔도 됩니다. 네이버는 전화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네이버에서 전화드리는 경우는 없고요. 네이버 광고 대행사입니다는 맞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입니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사장님 저희가 광고 대행해 드릴 테니까 그에 대한 수수료 10% 정도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절대 이 부분도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광고 회사들은 광고 대행을 해주고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가느냐? 바로 이 구조를 보시면 돼요. 사장님들께서 광고주라고 제가 지칭을 하고요. 매체라는 것은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요청을 했을 때에는 얘네들이 광고를 직접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얘네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광고 대행사라는 곳에 이제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니 광고 대행사 너네들이 직접 광고주분들과 컨택해서 운영을 해다오.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네이버 광고를 진행을 하시거나 카카오 광고를 진행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요. 네이버에서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 쓰면 다음 달에 5%를 비즈머니 쿠폰 형식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5%를. 100만 원. 네, 5%가 5만 원이겠죠. 그럼 광고비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직접 다 광고로 운영하고 세팅하실 때의 경우인 거고요. 광고 대행사에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시게 되면 얘네들 광고 대행사한테 주시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의 광고를 대행을 해드리면서 네이버나 카카오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13에서 15%까지 지급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수수료를 요청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블로그 광고를 해주세요, 블로그 마케팅을 해주세요, SNS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당연히 비용이 지불돼야 되지만 최소한 제가 아까에 말씀드린 검색 광고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광고 지금 현재 네이버 안에서 말씀드린 그 영역들에 한해서만큼은 대행 수수료 지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 기억하셨다가 속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고 광고 대행사도 수수료를 좀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매출을 올려주고 광고비를 늘려야 수수료를 더 많이 받겠죠. 우리가 100만 원 쓰다가 1000만 원으로 광고비를 늘렸어요. 얘네는 13만 원 받다가 130만 원 받으면 당연히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사장님들께서 광고비를 늘림에 있어서는 매출이 나와야 늘리지 매출도 나오지 않는데 무분별하게 광고를 늘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구조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 회사의 구조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사업을 진행을 하시게 되거나 했을 때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한번 조금 전화를 들어보시고 이다 아니다 고민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이런 전화 받았는데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제가 제가 이그 개인전화번호가 저희 회사 제 업무용 전화번호인데요. 이쪽으로 저번에 제가 뭐 부산대학교 기술창업 포럼에서 교육을 들었던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제가 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채팅창에 제 전화번호 올려놨거든요. 채팅창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뭐 혹시나 모르는 거
솔직히 저희가 한 2시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라도 1년이라도 1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가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선상으로 한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당연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광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는 네이버는 광고판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광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서는 홍보라는 수단들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가 아까 쉽게 말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홍보의 수단, 네이버에서 뭔가를 제공해 준다? 바로 앞단에서 얘기 드린 검색 엔진 최적화를 이 홍보의 수단으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주셔야 돼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처음 내가 창업을 했다고 해서 광고부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돈부터 쓰지 마시고요. 일단 내 업체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서 뭔가 검색 엔진 최적화를 다 만들어주고 하셔야 광고도 효과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광고를 들어간다? 절대 전 뜯어말리고 추가서 안 되고 뜯어말리죠.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냥 돈을 갖다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홍보의 수단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는 서울대 이제 박사신 분들, 교수님들과 해서 네이버의 서비스, 즉 무료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이나 아니면 유지 또는 광고비 절감이 업체당 연간 763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검색 서비스나 이제 추천 서비스 노출에서 연간 업체당 1970만 원이 나와서 약 한 2,733만 원 정도의 홍보 효과를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돈을 앞에 쓰세요. 어떻게 보면 월에 한 200만 원 정도 넘는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서 여러분들이 뭔가 네이버로부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생기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창업 초기 아니면 창업 전부터라도 우리는 이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홍보는요, 어디서 볼 수 있는 홍보 수단들은 아마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여기 더보기라는 영역을 들어가 보신 분은 거의 드무실 거예요. 네이버에서 더보기라는 영역. 이 더보기라는 영역을 누르시게 되면 우측에 서비스 전체 보기라는 탭이 나오시게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마케팅 서비스들을 A부터 Z까지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한 2,733만 원 정도의 우리 이익을 물론 돈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적인 개념으로 줬을 때 지금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만 명확하게 기억을 해서 조기 세팅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나는 온라인 마케팅 말고 온라인으로 뭔가 사업을 할 건데 굳이 그걸 해야 돼. 온라인을 하시든 오프라인을 하시든 어쨌든 이 등록 절차는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영역입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스마트 플레이스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네이버에 우리 회사 위치를 등록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온라인이라서 그냥 집에서 할 건데 온라인에서 뭐 따로 사무실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왜? 어쨌든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는 신뢰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줘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플레이스는 필수적이고요. 무료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무료로 여러분들 업체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영업일 기준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게 되면 네이버 지도상에 우리 업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도에 등록된 순간 앞단에 말씀드린 사기 업체가 어마무시하게 전화 오시죠. 사장님 지도 등록하셨는데요. 마케팅 이제 시작하실 거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는 이런 회사입니다. 한 달에 얼마 주세요? 1년 계약하시죠? 2년 계약하시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 2, 3일 정도는 조금 힘드실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전화는 많이 없으시거든요. 어쨌든 항상 이 플레이스가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이 2, 3일 정도가 조금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뭐 다른 전화번호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번호 바꾸면 되니까 향후에. 그래서 이 부분은
플레이스 영역들은 꼭 등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스마트 플레이스는 초기에 등록하실 때는 PC를 사용해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향후에는 우리 업체와 관련된 것들은 모바일 핸드폰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 플레이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향후에 뭐 예약을 받는다, 아니면 MPA 결제가 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스마트폰 모든 것들이 핸드폰 하나로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든 전혀 상관없으세요. 등록은 PC로, 관리는 모바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플레이스를 운영하시고요. 근데 이 스마트 플레이스도 상위 노출 전략을 이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전략 부분들은 뭐 예약을 하라, 뭘 하라 하는데 한 가지예요. 네이버는요, 팔이 안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즉, 네이버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수단들을 같이 다 연결시키시면 당연히 이 업체가 위쪽으로 노출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이버가 자기네 서비스 써주는 업체한테 굳이 반감을 가지는 이유, 너네 우리 거 안 쓰니까 나가 이런 거지. 우리 거 쓰니까 얼굴 이리 와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요즘 예약 서비스 없는 건 없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일 수도 있고 온라인 매장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상관없어요. 예약이 없는 곳은 없어요. 특히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예약이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야 돼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도 생기시는 반면에 자 우리 가족끼리만 우리 연인끼리만 하고자 합니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식당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예약 시스템이 만약에 설정 가능한 업종이다 라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꼭 예약 시스템을 진행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그 영역에 들어가시면 예약하실 연결시킬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네이버에는 모두라는 홈페이지 제작 툴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쇼핑몰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업체를 그냥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시면요. 기본적으로 비용이 1, 200만 원 이상은 들어가세요. 홈페이지 제작비로만. 하지만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무료 홈페이지라고 해서 무료 홈페이지를 PC 사이트, 모바일 사이트, 즉 반응형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업종별로 템플릿이 있어서 사진 바꾸시고요. 텍스트 바꿔서 그냥 홈페이지 오픈만 시키시게 되면 네이버에서 검색도 정말 잘 될 뿐더러 PC 사이트, 모바일 사이트를 누구나 쉽게 활용해서 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무료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내가 판매할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만 보여주기 위한 식이라면 오히려 이 구독 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아까 제작하는 데 한 1, 200만 원 최소 사실 병원 사이트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 4, 5천만 원 들어가시고요. 1년에 서버비 운영 이런 것들 말고 1, 200만 원 추가적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다 계산했을 때 아낄 수 있으니 최대한 이 구독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주시고요.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으면 아 그래 잘 돼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그러니 구독 홈페이지라도 무료긴 한데 한번 만들어줄 사람 없나요? 네이버에 구독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검색하시면 한 10만 원 정도 주시면 됩니다. 깜짝하게 쉽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10만 원 정말 비싸봐야 20만 원. 대신 텍스트 내용이나 아니면 사진 자료들은 어느 정도 주셔야죠. 결국에는 사진이나 내용을 줄 거라면 내가 만든 게 오히려 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독 페이지를 꼭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뭔가 판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 자사 쇼핑몰을 만드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는 이제 쇼핑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들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 역시 비용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물론 내가 자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쇼핑몰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건 역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 수 있는 반면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초기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가입해서요 원하는 상품을 올렸을 때 판매 건수에 대한 수수료, 즉 판매가 만약에 내가 만 원짜리 상품이 판매되었으면요 2%의 이제 수수료만 네이버에서 가지고 가요. 그럼 200원 정도 가지고 가시겠죠. 거기에 뭐 카드 결제를 했다 뭘 했다 해서 최대 2.9%에서 4.9% 정도만 이제 수수료를 가지고 간다라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1장 2탄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쿠팡이나 11번가 이런 곳에서 뭔가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한 10에서 20%까지 내가시는 분 있고 최대 28%까지 내가는 경우를 제가 보기를 했었어요. 근데 11번가나 쿠팡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니까 거기서 20% 내간다? 너무 만 원짜리 하나 팔았는데 한 2천 원에 내가면 손해일 수 있잖아요. 원가 계산하시고 하면.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더 많이 운영하시게 되고 네이버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운영하시냐면요. 쿠팡 같은 경우 내가 쿠팡에 물건을 올려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 대금 결제가 60일 뒤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구매 확정이나 이제 주문이 배송이 도착하면 그 다음날 바로 통장으로 그 금액이 정산이 되거든요. 바로 정산이 되느냐, 두 달 뒤에 정산이 되느냐, 이 차이 때문에 쿠팡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네이버를 하느냐 차이일 수도 있어요. 사실상 초기 창업 비용에 있어서 두 달 동안 자금이 묶여 있다 힘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운영을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통신 판매 신고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가 아까 판매 수수료 2%에다가 뭐 카드랑 이제 현금 수수료 2.2%, 4.2% 수수료가 빠진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제로 스타트 수수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는 제로 스타트 수수료라고 해서 이 수수료를 가입하시고 나면 1년 동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시스템을 네이버는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수수료가 없으면 정말 땡큐인 상황이잖아요. 물론 월 매출이 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수수료 면제해주는 내용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아직 초기에 내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판매를 하실 때 5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시면 당연히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셔야죠. 100만 원이면요. 4만 원, 100만 원에 4만 원, 5만 원이면 생각보다 작은 비용은 아니시거든요. 이 단위가 커졌을 때 수수료 500만 원과 이하는 20만 원 정도 생각보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스타트 수수료, 제로 스타트 수수료 꼭 신청해서 진행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 TV 우리 몇 해 전부터 영상 시대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상 시대. 지금 제가 모두 알려드린 건 마케팅 수단들, 마케팅 채널들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우리 몇 해 전부터 영상 시대라고 해서 유튜브 쪽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의 점유율은 지금 현재는 74.4% 정도가 되지만 60% 초반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자,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건 유저가 많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네이버는 광고 수익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2019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네이버는 유튜브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뭐냐? 사실 2019년 7월 이전에는요, 우리가 뭐 야구 하이라이트 영상, 축구 하이라이트 영상 이렇게 하면 동영상 영역의 네이버에서 유튜브 영상들이 가장 우선시되어서 노출이 되는 움직이었습니다. 하지만 19년 7월 1일부터 네이버는 유튜브 영상들을 싹 몰아내고요. 네이버 TV와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영상들로만 노출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즉, 우리 잔체 플랫폼에 있는 영상들만 더 보여주겠다라고 한 거죠. 물론 유튜브 쪽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우리 더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이것도 벌금되고 무산돼 버렸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일부 키워드는 유튜브가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단어에서는 영상 영역에 네이버 TV와 네이버 블로그 영상만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TV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나라의 70% 넘는 사람들이 네이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보십니다. 유튜브에 내가 만약에 영상을 올려서 뭔가 마케팅을 하고 계신다면 유튜브 쪽에 올리시고요. 어차피 찍어놓은 영상이고 편집한 영상이면 네이버 TV에도 신호출 시키시다는 거죠. 유튜브에선 유튜브대로, 네이버에선 네이버대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원 소스 멀티 유즈라는 단어를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곳에만 컨텐츠를 올리지 말고 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올려라 라는 이야기인데 조금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낚시터에 가면 낚싯대 하나만 던져서 물고기 걸려라 하는 것보다 낚싯대 여러 대 던져서 한 놈이라도 걸려라 하는 게 오히려 더 확률적으로 높은 거잖아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끔 하라.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더라. 사진일 수도 있고요, 영상일 수도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채널에 올려라. 그래서 지금 제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을 여러 곳에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 TV라는 거예요. 네이버 TV에 가입을 하셔서 영상 쪽으로 올려보시고요. 네이버 TV가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TV예요. 네이버 TV에서 내 영상이 잘 노출되는 TV인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내 영상의 조회수가 높아야 좀 상위로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네이버 TV는 조회수가 1번이 아니에요. 조회수가 아니라 키워드와의 연관성이 1번입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네이버는 아직 기술이 영상이 플레이됐을 때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판단을 하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면 어차피 영상은 우리 PC에 저장이 되어 있으실 거잖아요. PC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 PC 파일, 영상 파일 이름을 내가 검색되고자 하는 단어로 바꿔서 업로드를 시켜주세요. 내가 검색되고자 하는 단어가 만약에 ABC마트 우리 업체 이름이다. 우리 업체 이름으로 그 파일명을 바꾸시면 네이버는 로봇이 읽어드릴 때 영상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고 파일명을 읽어드리거든요. 이게 1번 조건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와 이 영상이 매칭이 되는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칭되는 걸 보려면 키워드를 바꾸라. 즉 파일명을 바꾸라. 이거는 뒷단에 이제 영상 또는 사진을 모두 바꾸시는 걸로 쓸 수 있어요. 특히나 네이버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가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핸드폰에 영상이 있다 보니까 PC로 옮기려다 보면 나와의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보통 파일들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카카오톡 파일을 내 PC에 저장하면 파일명이 카카오톡으로 변경되어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 자체가 내가 분명히 보낼 때는 ABC 마트라는 파일을 보냈는데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파일이 변경되거든요. 이거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 파일 올리면 되겠지 해서 올려버리면 과연 네이버가 좋아할까요? 카카오톡 파일을 올리는데 생각보다 네이버는 잘 삐지거든요. 그래서 파일명을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 최신순을 봅니다. 최신순. 뭐냐? 가장 최근의 영상들을 위쪽으로 올려주려고 네이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로직이 뭐 신의성도 있고 뭐 최신성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신성을 가장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바꾸시고요. 혹시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올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예전 영상을 올리시지 말고요. 예전 영상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최근의 날짜, 즉 지금 저장하는 시점의 날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전 뭐 2019년, 2020년도 파일이 아니라 2022년 6월 16일의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올리게 되면 네이버는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와, 최신의 파일입니다. 키워드들 딱 맞네요. 상위로 올려드릴게요. 이게 바로 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TV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마케팅을 하실 예정이라면 항상 업로드되는 파일들은 파일명과 최신의 날짜로 올리셔야 됨을 꼭 인지해 주세요. 물론 홈페이지는 아니에요. 뭐 우리 쇼핑몰을 올리는 그거는 아니겠지만 다른 영역 아까 플레이스에 등록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이제 네이버 TV에 등록하시는 것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네이버 TV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모바일 우리 동네라고 해서 혹시나 지금 이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창업자분들 중에 내 교육 강좌를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원데이 클래스를 좀 해야 된다. 아니면 교육생들을 모집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모바일 우리 동네라는 앱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지역의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일정이라든지 동네 강좌에 대한 소식들을 이곳에서 모바일상에서 노출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요, 모바일상에서는 네이버가 알아서 올려주는 건 아니에요. 네이버가 너네 잘하니까 우리가 올려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업체에 여기에 좀 올려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 국내 일정이라든지 국내 강좌들 뭔가 클래스를 하시거나 이제 교육을 모집하실 때는 이 두 가지 영역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가? 앞단에 말씀드린 지도죠. 지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가를 첫 번째로 먼저 보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그 행사에 대한 내용이 블로그나 카페에 글로써 올려져 있는가, 즉 행사 홍보 콘텐츠가 카페나 블로그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네이버는 이제 점점 순위에 따라서 노출을 시켜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 역시 꽤 많이 제가 사용을 해봤고 실제로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꼭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홍보 수단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로 네이버 블로그를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네이버 블로그. 사실상 앞단의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게 바로 네이버 블로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요즘 누가 블로그 하니? 블로그 마케팅 죽지 않았니? 오히려 영상 마케팅이 대세를 하는데 나는 유튜브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신 있게 그분들한테 반박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제주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제주 여행을 가고 싶은데 영상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영상 안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명확하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통 여러분들께서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찾게 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무리 영상 시대라고 한다 한들 나는 이제 아직은 정보를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네이버 블로그가 존재하는 블로그 수가 3천만 개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3억 1,700만 개의 글이 써졌고요. 이거는 에베레스트 산의 3.6배에 달한다고 해요. 이 개수로 올리려면. 그리고 책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작성된 블로그 수가 24억 개를 넘어가고 지금도 1초마다 8건의 블로그가 써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하루에 87만 건의 블로그가 써지고 있고요. 하루에 4천만 건의 블로그가 읽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치잖아요. 높은 수치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느끼실 거예요. 아, 블로그 통해서 나 정보 많이 얻고 있지. 근데 영상 시대로 하는 건 뭔가 모순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나중에 예비 창업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블로그 쓰는 연습들을 하시고요. 우리 회사 블로그, 즉 브랜드 블로그는 웬만하면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블로그를 하시게 되면 다른 SNS 채널과 융합 마케팅을 하기 위해 굉장히 수월하세요. 즉 네이버 블로그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유튜브 이런 것들과 융합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관점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마케팅을 우리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질문도 그렇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스타그램 마케팅, 페이스북 마케팅 이거 한다고 매출이 즉각적으로 올라올까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은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보다 광고가 나오고 나면 좋네 해서 딱 들어가 보면 사이트로 연결이 되겠죠. 구매를 하려고 보면 다시 로그인해야 되고 아이디 비번 넣어야 되고 카드 결제 수단 연결, 뭔가 복잡해져요. 결국에는 10명 중에 7명은 네이버로 들어가요. 거기서 우리 업체나 우리 상품에 대한 검색을 하고 사람들의 후기를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서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지, 그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우리 상품을 처음 접했을 때 구매를 하는 건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마케팅의 끝에는 네이버가 있다. 시작과 끝에는 네이버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쨌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은요 매출을 위한 마케팅 채널보다는 노출을 위한 마케팅 채널은 아닐까요? 매출이 아니라 노출이에요. 결국에 제가 아까 제일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람 수, 노출이 많이 되어야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100명이 봤을 때 1%의 전환율 1명, 1000명이 봤을 때 1%의 전환율이면 10명, 이런 것들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서 브랜드를 인지를 시키고 검색을 한 다음에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단계를 밟아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블로그 마케팅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융합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은요, 총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 즉, 여러분들께서 직접 블로그를 쓰시고 회사 블로그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따지면 두 가지로 있어요. 브랜드 블로그를 내가 직접 하는 방법. 두 번째, 내 브랜드 블로그를 광고 회사에 맡기는 방법. 이두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내가 블로그를 어떻게 쓰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활용할 줄을 모르는데 내가 직접 써도 돼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뭐가 있냐면요. 사장님들께서 직접 쓰셔야 그 브랜드 상품에 대한 여러분 업종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말은 즉슨 광고 대회사에 블로그 써주세요라고 맡기게 되면 글은 정말 예쁘게 잘 쓸 거예요. 잘 쓸 거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사장님들보다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장님들은 업종에 대한 전문가이고 광고 대행사는 광고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정확한 내용은 이쪽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쓰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보통 어떤 분들이 있으시냐면요. 처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광고 회사에 맡길래 한 2, 3개월 맡겼다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해야지 우리 회사에서 직접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이렇게도 유명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얘기 들으시면 보통 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뭐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하나의 글을 써주는 거, 하루에 하나씩 글을 써주게 되면 영업일 기준으로 한 20개에서 25개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월에 한 150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달라고 합니다. 블로그 운영 대행비를. 와, 하루에 한 달에 150만 원이나요? 그럼 우리가 직접 쓸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물론 하루에 하나씩 쓴다는 전제 조건이었죠. 그러면 이걸 줄이면 됩니다. 나는 뭐 그다지 많이 쓸 건 없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2개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은데 한 일주일에 2개 정도 쓰는 가정하면 한 달이면 8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로 이제 광고 블로그 운영을 맡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두 가지 방법들은 사장님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방법이고요. 내가 직접 써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래? 나는 조금 정보 전달도 있겠지만 조금 계획을 맡겨서 좀 맛을 보고 내가 한번 나중에 써볼래? 어떻게든 상관은 없어요. 사실상 사업을 하시다 보면 조금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힘드시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150만 원이라는 돈이면 거기서 50만 원 더하면 직원 하나 보고 좋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해보실 만하죠. 근데 어쨌든 첫 번째가 브랜드 블로그, 우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방법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브랜드 체험단을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블로그가 아니라 우리 매장, 우리 상품들을 사용해 보시고 각각의 블로그들, 즉 예전에 말하는 파워블로그, 지금은 인플루언서들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체험 블로그들에게 상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우리 업종에 와서 뭔가를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체험단을 운영해서 블로그를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혼자 블로그 쓰기에는 브랜드 블로그만으로도 한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험단 운영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체험단 운영을 광고 회사에 의뢰하셔서 이런 것도 모아주세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이런 사람한테 쪽지를 보내서 우리 물건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써봐 주실래요? 어떠세요? 라고 하는 것들. 브랜드 체험단을 운영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기자단. 기자단은 뭐냐면 우리 쪽에 회사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우리 물건을 직접적으로 써보신 분들도 아니세요. 다만 우리 회사에서 사진만 제공하고 원고를 제공해요. 사장님 이렇게 글만 써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블로그들한테 배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블로그 기자단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네이버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원고와 똑같은 사진을 줬을 때 똑같은 블로그 내용들이 올라오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쪽으로 돌아오게 돼요. 네이버도 지속적으로 필터링 작업을, 링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단은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브랜드 블로그와 체험단은 꼭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체험단을 할 때
뭐 브랜드 블로그도 운영하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뭐 대행사를 할 때도 뭐 비용 정도도 알겠어요. 근데 체험단을 운영할 때는 조금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궁금해는 저희 업계 비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체험단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받는 애가 안녕하세요 김정욱 대리입니다. 뭐 체험단 제안 드리고 싶어서요. 뭐 체험단 관련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일단 대리급은 피하세요. 왜? 대리급은 신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땡 대리입니다. 그냥 믿고 끊으셔도 돼요. 얘네들은 100% 신입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업계에서 그렇게 가리킵니다. 왜?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 내 돈을 주고 맡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직급이 되는 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홍길동 주임입니다 하는 애들 한 1년 넘은 애들. 왜? 자기들도 대리 쓰는 게 싫거든요. 뭔가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주임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팀장이 직접 영업하는 경우는 사실상 잘 없습니다. 팀장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쨍짜배기들은 아닐 거예요. 근데 팀장이 영업을 하는 경우나 이렇게 안 되라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통화는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을 하시고요. 우리 업종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지 레퍼런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정확히 잘 하는지도 파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 먹튀 방지를 위한 그 체험단 운영에서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 거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한 명 섭외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받습니다. 한 명 섭외해 주는데 한 5만 원 정도 받는데요. 한 5만 원 정도 받고 우리가 물건을 제공하게 되면 한 10만 원 정도 제공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아니면 조금 저렴하게 내가 조금 저렴하게 뭔가 체험단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요. 레뷰라는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레뷰. 사실상 이건 저랑 전혀 상관없는 업체이고요. 제가 저희 회사도 이걸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회사를 하냐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고 다양한 체험단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 30만 원에 한 7, 8명 섭외를 해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들을 보시면 이 레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고 체험단을 운영해보시고 물론 우리 업종이 체험할 게 없는데 무조건적인 체험단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체험단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9시 10분을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뭐 저희가 10분 정도 딜레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얘기 드린 것 조금 양해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쪽에서 요청받는 게 한요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Q&A 정도 진행을 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들을 이제 부여를 받았었거든요. 뒷단의 내용들이 조금 있지만 이게 블로그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에요. 사실상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앞에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블로그 마케팅 종류 아니면 이런 활용 방법들 이런 것들이었고요. 사실상 오늘 제가 2시간 얘기 드렸죠. 2시간 얘기 드린 거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검색 엔진 SEO 이 부분만 머릿속에 명확하게 넣으신다면 정말 조금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고 표현했을 거. 저 역시도 이렇게 열심히 했던 부분에서 조금 보상받은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보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개념은 머릿속에 명확하게 남겨두시고요. 이건 어떤 걸 한다? 네이버 홍보 수단. 무료 마케팅 수단들, 블로그, 네이버 TV,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유비 창업자분들이시라면 위에서 브랜드 네임을 세우실 때에도 꼭 한번 검색량 5천회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건 이 정도까지로 정리하도록 하고 혹시 이제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받고 이제 제가 답변해 드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이나 아니면 이제 마이크를 잠깐 켜셔서 말씀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사항은 없으신가요? 이제 오늘 뭐 네, 알려드린 내용은
혹시 질문이 없으시다는 건 다 이해가? 아, 최적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뜻은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업체명을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그러니까 네이버를 예를 든 겁니다.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우리 업체와 관련된 내용들로만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업체를 사람들이 검색을 했는데 우리 업체가 네이버상에 아무것도 노출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아니라 우리 업체 이름만 노출될 수 있게끔 하는 것. 또는 우리 업종이 노출될 수 있게끔, 우리 업종을 검색했을 때 한 명이라도 노출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마케팅의 핵심인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는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업체가 ABC 마트면 ABC 마트를 검색했을 때 ABC 마트와 관련된 내용만 블로그, 카페, 뭐든 이런 것만 나올 수 있게끔 하게 하라. 라는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중요한 건 긍정의 글만 노출되고 부정의 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이해되셨을까요? 아, 네,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케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부분들만 말씀드렸고요. 강의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먼저 제가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네이버 밴드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강의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제가 앞단에 알려드린 저기 있으시죠? 아, 가장 마지막 페이지. 네, 오늘 설명 못 드린 부분. 강사님, 저 김갑근입니다. 네네. 네, 저 네이버에 그 우리 저 회사 홍보를 블로그에 올릴 수 있다는데 무료로 네. 이런 부분들 한 번만 더 되풀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늦게 돌아가지고. 아, 블로그에 올리는 거. 그 예, 블로그는요, 사장님이 이제 사업자 번호로 아이디를 만드셔도 되고,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으시거든요. 예, 자, 예, 그럴 때 네이버 아이디 하나에 블로그 하나, 예, 이렇게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블로그에다가 내가 예, 원하는 내용들을 올리시면 돼요. 제가 쉽게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 자, 지금 보이시는 블로그는 제 개인 블로그예요. 제 개인 예, 브랜딩을 하기 위한 블로그고, 저는 예, 여기에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도 올리는 반면에 마케팅과 예. 관련된 내용도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듯 사장님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씩 글을 써서 올리게 되면 네이버에 노출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예, 이해가 되실까요? 아, 예, 예, 그렇게 하나씩 천천히 올려보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상위 노출을 위한 글쓰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48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를 할 때 상위 노출 글쓰기 방법이에요. 즉 네,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를 특징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블로그 글을 쓰실 때에는요. 내가 노출되고자 하는 단어를 핵심 키워드라고. 예를 들어 내가 부산 맛집에 노출되고 싶어요. 그러면 내 핵심 키워드는 부산 맛집이에요. 아니면 네, 뭐 부산 연어, 뭐 추천, 뭐 수산물, 판매 이런 거에 대한 단어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단어들을 제목 영역, 본문 영역, 그리고 이미지 파일명 아까 네이버 TV 할 때 우리 파일명 바꾸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을 올릴 때 이미 사진 파일명을 내가 원하는 단어 부산 맛집 추천, 부산 가볼 만한 곳 이런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들, 동영상도 마찬가지 마지막 문단에 7가지 영역에 있어서 그 단어들을 한 번씩만 써주면 된다는 의미로 제가 상위 노출을 위한 글쓰기를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사실상 네, 저는 지금 네이버 블로그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1660일 정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고 있는 블로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천 명씩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상위 노출 글쓰기 방법들을 바탕으로 제가 만들어내서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내용들을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혹시나 이 부분에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에 멘토링 시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때 보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아마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는 것보다는 광고란 어떤 것이다, 홍보란 어떤 것이다, 이 마케팅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장하고 계시는 게 사실은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정을 제가 준비를 했던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뭐 멘토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혹시나 연락 주시는 분들 제가 유선 상의로라도 조금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지 한번 파악한 후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네, 뭐 따로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늦은 시간에 교육을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았고 그리고 혹시나 또 제 도움이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나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사님 강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 3차, 4차 또 장학 캠프가 진행되고요. 또 우리 임정욱 대표님은 4차 때 멘토링 때 참여하셔서 사업계획서 발표 후에 또 멘토링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지도해주고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다들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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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유롭게 나가시면 됩니다.